안녕하세요. 상이영어의 임상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주역에서 배우는 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또 부자가 됐을 때, 또 국가가 부유해졌을 때 기뻐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주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한 가정이 넉넉해진 다음에는 정신교육과 도덕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정신교육과 도덕교육이 없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부유해진 경제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진 다음에는 반드시 정신교육과 예절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의범절과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서로 무시하고 난폭해져서 엉망진창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도인이 가르쳐주지 않고 옛날 영화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사범님을 그 무술을 마셜 아트라고 하고 무술을 가르치는 사범님을 마스터라고 그래. 티처로 하지 않고 뭐를 다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해서요. 무술 영화에 보면 도인이 뭔가 이렇게 무술 좀 배우려고 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3년 동안 청소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키운 후에야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편안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무관심하다고 딴 마음을 품거나 다른 곳으로 가면 결국 좌절하고 발전이 없게 됩니다. 무슨 선생님이 청소만 시킨다고 싫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무술은 영영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치하에 코리안 한국인이 일본인 상대로 기술을 배우려면 그렇게 설거지하고 청소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한국인은 남아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또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은 외로울 때 부모 생각을 많이 하고 외롭고 가난한 집에 효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잘 되어서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단합의 방편으로 삼아 새로운 문제를 대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지 축제에 너무 취한 나머지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도 이렇게 패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청거리지 말고 항상 검소하게 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점심으로 아침이랑 칼국수를 주로 많이 드셨잖아요. 조깅하고. 그래서 항상 어려운 때를 기억해서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삶을 주역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업적을 이룬 대가로 즐기는 일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실패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로는 의자왕 강해군 현종에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말은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간다고 하면 대학 과정은 다 마쳤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는 몸부림을 침으로써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미국에서는 오스카에서 최고의 영예상을 받았을 경우에 항상 미국의 많은 영화배우 스타들이
항상 추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항상 정상에 있다고 해서 정상에 취해서 어, 빠져 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꼭대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시도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내리막길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일이 지나면 항상 행복, 고통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이 시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를 지나갔을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명, 을 맞이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실패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 옛날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죠. 또 살면서 모함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해명하려고 해도 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므로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저절로 해결됨으로 자신에게 길하다고 합니다. 또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새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도 좋죠. 학생이라면 유학을 가고 또 더 큰 곳에 나아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에 걸쳐서 주역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속이나 생각에 하나라도 좀 기억해서 했는 것이 좀 있으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항상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서 힘든 고통을 겪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명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또 찬물에도 넣었다가 망치로 또 두드렸다가 또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또 찬물에 식혔다가 또 망치로 또 두드리고 그래서 그런 정성과 고통을 이겨낸 칼이 명검이 되죠. 우리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겪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건 반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힘든 순간만 생각하는데 힘든 순간 다음에는 뭐가 와요? 항상 행복이 있고 또 자신의 기쁨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기쁘고 찬란한 시대를 아무런 고통도 없이 지나간 사람한테 그러한 기쁨이 과연 기쁨으로 느껴질까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쁨을 만났을 때 그래서 바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것이고 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문화와 기술을 배우려고 몰려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찬란한 그런 순간을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고통의 이 순간을 지혜롭게 이 주역을 통해서 배우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이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명검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